제가 오늘 여기 서서 김수진 대표께서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 장비가 초라해요. 그 전에는 수천 명씩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지금 고작 9명 이 안에 들어왔다고 9명, 10명 들어오면 내쫓으려고 지금 저 경찰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5명 이상 모이면은 침범을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정도예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명 돌아가셨는데 한 1년에 돌아가시는 독감 환자가 3000명입니다. 다음에 한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찰들 다 동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거 가상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경찰분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자신들을 권력을 쥐인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 방역, 독재 방역을 하는데 쓰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집안에 가족도 있고 하니까 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기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도 이제 특정 정파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그들도 믿지 못하는 그들도 믿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지 말고 진실로 국가를 원하고 민족을 원하고 역사를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석 달 동안을 대선 전에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와 다음에 선거와 다음에 개표 이후에 나타난 불법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시비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서는 미국 선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똑바로 그 사태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소수의 특파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나고 있는 지금 미디어의 상황만을 수박 겉핥기로 본 다음에 지금 한국에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은 조선일보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등 할 것 없이 모두 좌파의 편에 섰는데 그래도 우파 조선일보는 있는 대로 다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BJ 톨, 예, 어서 오세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하고 어제 거기에 나온 김대중 주필이라든가 이런 논설위원들 대기자들이 쓴 칼럼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썼느냐? 미국의 우파 정권 트럼프와 한국의 좌파 정권 문재인은 똑같은 부류니까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경찰도 그러면? 아니 거기 누구신데 이렇게 실실 웃고 계시는 겁니까? 그 경찰관 누구신데 그 관동성명 보고 나중에 좀 말씀 좀 여쭙시다. 자, 제가 할 일 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서 부정선거 떠드는 사람들과 한국에서 검찰 유승수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11원 경찰 얼마나 많은지 봐요 오늘. 조선일보는 기자 중에 제일 돈도 많이 주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지금 빠꾸보다 쓰는 곳인데 저랑 어쩌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저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그 경찰이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왜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와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우파는 의원님 다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좌파 큰 정부 민경 의원님 원하고 진짜 멋있었다 이번에. 좌파 세금 많이 걷기를 원하고 좌파 우리 생활에 간섭하기를 원하는 것이 좌파예요. 우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좀 건강하게 하고 다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많이 진작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지금 한국의 좌파와 미국의 우파가 똑같고 미국의 좌파와 한국의 우파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자를 해봤고 저도 대한민국의 대변인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KBS에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 믿고 있는 신념 체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와 우파의 동일성을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보기 싫다고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을 똑같다고 보고 같이 물러나야 된다? 문재인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껴서 트럼프를 물러나야 된다? 그런 논리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라, 또 재검표 과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그 재빨리 처리한 게 다 기각을 해서 난리지만은 기각을 해도 또 인용을 해도 재빨리 사람들의 그 법적 요구를 그 만족시켜 줍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법에는 분명히 이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해요.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6개월에 맞출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더 빨리 해라. 6개월 이내에 해라. 이런 훈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을 때는 모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소송의 평균을 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게 3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 소송만 9개월을 넘기는 겁니까? 9개월을 넘겨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왜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을 9개월이나 가느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초임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공부 잘한다는 판사들 중에서도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든지 아니면은 선관위가 저지르는 이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그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인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법원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네 식구, 자기의 쫄병도 어디에 있으면은 그 사람 편을 드는 법인데, 자기랑 똑같은 대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가 피고로 있는 사건을 그 대법원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 9개월이 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거기 노정희라는 대법관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권순일 이후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뻔뻔하게도 지금 우리의 지금 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특별 2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그 훌륭하신 여기 나온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사 9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 노정희는 특별 2부,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사퇴하라. 거기에 있으면 당신이 피고 입장에서 당신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대법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사퇴하라는 그 사퇴 요구서를 우리가 제출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봄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계시는 우리 이른바 민주경찰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 미국에서와 같이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동그란 CCTV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경찰들도 안녕? 그 경찰들 거기 따뜻한 데 앉아서 저걸로 경시청에서 다시 저희를 한번 잘 생각하는 자세히 그런 보면은 기회를 저희를 드리기 보고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 저게 저는 돌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360도 5시 미친 일어나서 겁니다. 2시간 동안 이거 진짜 그 V4 벤데타 남아프리카, 진짜예요. 이거 또 뭐 한국, 하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리고 심각합니다. 파리를 잇는 국제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 회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500페이지라고 했는데 오늘 600페이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그 지켜봅니다. 과정, CCTV로. 다음에 마무리 손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워 보이고 하지만 이제 그런 중요한 문서들이 여러분들 앞에 발표될 날이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 한국에서만 속이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선거 주모자들, 주범들이 팔팔 뛰면서 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4년이 되고요. 이제 4월이 되면 4년이 되고 3년이 됩니다. 4년이 되고 이제 5년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 1년하고 몇 개월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대통령 선거는 이번 9월, 올해 9월이면은 다음번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만 지나면, 지금도 벌써 레임덕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9월까지만 견디면 이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당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번에 누가 됐든지 그 사람에게 힘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 폭정,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다 망치고 있는, 정말 기적적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그때까지만 참으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 있는 모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김종자 뭐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눈물을 떨어뜨리겠다 흘리고 공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제가 말합니다. 우리 우파의 전통이 오래돼요. 그 좌파에 있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세요 하면서 파란 가발 쓰고 춤췄던 그 정신없는 영감, 그 사람도 이제 2월이면 떠나게 됩니다. 두 달 뒤면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4월 2일에는 양아치 새끼들. 우리 전당대회가 있게 또 됩니다. 이거 왔다. 그러면 그전 저 청와대 다 앞에서 생각하더라도 이제 견인회 두달 간 것처럼 남았다. 이 사람이 깍지 끈으로 왔어요, 정신없는 깍지 짓 끈으로. 하지 못하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사당에 사람 들어가서 다 부셔라.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 있죠.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저 사람이 그 공무원이거든요. 안에 지금 이 사진 찍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저 차에서 연설하는 걸 내려가지고.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때 자 여러분 저기 여기서 2.5마일쯤 되는 의사당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민주주의가 도둑맞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가서 그걸 우리가 하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줍시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의사당에 들어닥친 것은 파시스트, 극우주의자를 싫어한다, 반대한다는 뜻의 극좌 폭력 집단이 들어가서 지금 거기 부수고, 그러는 와중에 4명이 숨지고 1명의 마가 공군 14년 동안 공군에서 군 생활을 해왔던 여성 이 베테랑 재향 군인이 가슴에 총을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조선일보 이런 데서 지금 뭐 우파의 트럼프가 그 폭력을 부추겼다느니, 폭력을 해서 지금 뭐 결과가 바뀌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 제가 진실을 보고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미국의 상황 20일이면 이제 월화 수요일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21일이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좌우단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됐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안간힘을 쓰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미국 시민 여러분, 미국 시민도 열심히 싸워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당신들이 부정선거에 휘말리기 전에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갖고 우리는 더 오랜 동안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웬 정치인을 만나봤더니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더군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파에서는 혹은 이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신을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본 사람은 없다. 당신이 맛이 가도 한참 간 사람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우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파라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 그런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한신이 바지 가랑이 사이로 무릎 걸음으로 통과해서 나갔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이런 수모를 견디겠다. 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거제도, 우리의 민주제도가 바로 서는 날까지, 만약에 저와 여기 나와 계시는 민주 시민들의 이 투쟁이 도로인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빨리 까라는 겁니다. 까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좌우의 쏠림이 없이 오직 양심과 법률만으로 빨리 우리 재검표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를 받고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법에 정한 대로 이 재판을 종결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정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음에 이 대법관들은 하루속히 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돌들이 소리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지금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들이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한 투표지들인가, 아니면 거기에 불법적인 투표지는 들어있지 않는가,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그 투표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 선거 소송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춥습니다.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냅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나가서 딱딱이 흔들고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저 팻말을 들고 이 추운 겨울에 이 명동 강남 거리를 헤매는 2시간 동안 헤매는 이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갑시다. 이 나중에 우리 세대 3.15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4.19 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대가 이름이 계속 우리들의 기억에 남듯이 우리도 4.15 부정선거 때 기다리지 않고 집안에 있지 않고 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목청을 높이며 싸웠다는 그런 기록이 우리 역사에 면면히 흐를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